자,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에 현재 심근경색으로 별세를 하셨는데요. 일단 뉴스 정리하고 이분의 일생과 이분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진영의 어떤 방향성이랄까 변화에 대한 부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베트남 호치민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했고 민주진영은 정치적 대부의 상실에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 후 서울 관악을에서 5선, 세종시에서 2선을 하면서 총 7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민청학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 상황실장을 맡아 직선제 개헌 쟁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책방 주인에서 시작해서 최다선 의원에 총리까지. 오르셨고 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수장을 3번을 하셨던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 어떤 김대중 정신의 맥락을 지금까지 계속 유일하게 유지해 오시면서 그 적통 안에서 민주지형의 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큰 어른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89년에 50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30대 초선 의원이었던 이해찬 의원이 전두환이 앞에서 뭐라 씹으리는 거를 가지고 못 참고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쳤습니다. 요거 뭐 잠깐만 볼까요? 이분이 이해찬 의원입니다. 네, 가장 살인마 용감한 전두환. 의원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해찬 의원의 그 의기, 결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그 민주계 대통령을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생시킨 사실상의 3파 노릇을 했었습니다. 뭐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자라 그럴까요? 일본은 유시민 전 이사장을 뽑아야 되겠죠. 유시민 이사장을 88년도에 원일 보좌관으로서 정계 입문을 시켰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계 진출해서 민주당의 보선의원과 그리고 나중에 당대표 출마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후견인 노릇을 이해찬 위원장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꺾였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러니까 민주평통 위원장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베트남 출장 과정 중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갖고 현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오후 11시, 밤 11시에 아마 한국으로 운구되어 오실 것 같고요.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장례 절차에 대한 협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제 어떤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라든지 뭐 합당이라든지 당내 안에서의 개파 정리에 있어서의 일종의 좀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해찬계로 불리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노선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가장
현재까지 큰 어른이셨고 혁혁한 공로를 끼쳤던 이해찬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해서 엄청난 악플러들이 또 달라들어갖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 아니에요. 그것들은 정말 인간 아닙니다.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연루하신 분을 보내갖고 이런 게 일어난 거 아니냐, 책임져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일부러 뭐 이해찬 위원장의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출장을 기획했다 등등 온갖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종하기도 싫은 뭐 인간 그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막 이런 거 있어. 뭐 광주 뭐 없었던 일인데 전두환한테 뭐 살인만 하고 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런 새끼들이 남아 있어. 지금 분명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강화돼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강해지고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벌레 새끼들 찾아내갖고 전부 다 신고하고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3세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 이분이 네. 평상시에도 고문 후유증이 있으셔갖고 건강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활동량에 비하면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기에는 아직 연세가 너무 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이 만일에 21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두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셨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그 압박 때문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내란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역할로도 컸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서 공천 갈등이라든지 내부 계파 갈등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정리해준 이해찬 당시 선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게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게 공감입니다. 결국 이해찬 전 총리는 우리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강력한 민주당을 남기고 이렇게 연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또 다른 민주계 인사들이 나이가 들고 원로가 되고 어른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해찬 전 총리만큼의 존경과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또 이런 큰 어른이 나오시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어른들은 사실은 김대중계부터 시작해갖고 다 변절했거든요. 변절했죠. 사실은. 그렇지. 김대중계는 다 박근혜로 가버려. 네, 다 박근혜로 갈아탔었고 아이고야. 뭐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변변한 어떤 그 내놓을 만한 어르신들을 배출하지 못했던 바에 비하면 정말 이분은 민주당 안에서 길이 나였다, 특별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혼란스럽고 판단을 잘 못 내릴 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해찬홍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된다고. 항상 거기 가서 물어봤었죠. 네, 네. 해찬홍이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 많이 했었죠. 이번 내란 사태 때도 어차피 내란 타켓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이 대국민 언론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을 진정시켜 주셨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 민주평통위원장을 통해가지고 혹시 대북 특사의 역할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메신저가 되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창졸간에 별세를 하시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국민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총리셨으니까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성대하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의 자리가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